수술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용종 하나만 떼는데도 100만 원씩 받는 반면에 누구는 똑같은 용종 제거를 하고도 병원비를 일부만 돌려받거나 심지어는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보험 정보를 알기 쉽게 콕콕 집어 전달드리는 보험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보험 소식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너무나도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요. 보험 증권안에는 온갖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걸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조차도 모르겠는 정말 답답하고 헷갈리는데요. 바로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험 증권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뭔 수술비 특약이 왜 이렇게 많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나는 수술비 종류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네? 내 보장 엄청 튼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애매하게 가입해놓고도 뭔가 찜찜하고 정작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했던 그 수많은 수술비 특약들 혹은 수술비 특약이 빼곡히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험료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 확실히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잘한 것들 말고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질병 수술비, 두 번째는 질병 1호종 수술비, 세 번째는 엔대 수술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로 가기 누르기 전에 잠깐! 지금부터는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귀에 딱 꽂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콕콕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보고 넘기면요, 그냥 보험회사에 그냥 잠깐! 자, 이 세 가지 수술비 특약만 잘 이해하셔도 수술비 보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던 면책 사유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약관상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 각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 중 단연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수술비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수술비라는 뜻이죠. 살짝 다음 편의 맛보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 미리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자, 살짝만 풀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는요, 사실은 보험사마다 보장 방식이 살짝씩 다릅니다. 특약 옆에 붙어있는 문구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동일 질병당 1회 지급인지 매회라고 써져 있는지 이 두 문구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년 안에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2번만 받아도 1년 내에 동일 질병으로 1회만 수술비를 지급하지만 특정 보험사는 1년 안에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2번 받아도 매 수술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문 질환으로 수술을 한 번 받았는데 재발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비를 또 청구했습니다. 동일 질병당 1회 지급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회 지급은 비록 재발한 질병이라도 실제 수술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험금을 여기까지, 요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꿀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즉 수술하는 방법, 수술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1호종 수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입을 하는 이유는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잘한 작은 수술로부터 큰 수술까지 1종, 2종, 3종, 4종, 5종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술하는 방법,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적으로 폭넓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1단계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요.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즉 위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물론 질병 수술비보다는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하지만 질병 수술비는 금액의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만 가지고 계신 건 실제로 필요할 때 큰 금액을 지급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수술비 보험을 만들어 드릴 때 플러스 알파로 꼭 만들기를 권장드리는 게 1호종 수술비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1호종 수술비 경우에는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관열 수술을 받았는지 아니면 비관열적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열 수술이란 절제 및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즉 의사가 직접 피를 보면서 하는 수술을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요. 비관열 수술은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등의 수술 같은 피부에 절개 없이 진행되는 행위, 즉 피를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질병 수술비랑 1호종 수술비를 나는 이 두 가지 특약을 들고 있는데 대장염종 제거를 한다? 그럼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이 넘게도 지급이 됩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 나는 해마다 대장 내시경 받으면은 용종 제거 꼭 하는데, 그럼 매년 제거하면 그것도 매년 제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것도 안 알려주는... 잠깐!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엔대 수술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설계사들만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입해 놓으신 수술비 증권을 펼쳐보시면 16대, 32대, 64대, 72대, 112대 질병수술비, 뭐 이렇게 수술비 앞에 숫자가 적힌 특약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질병 분류표를 기준으로 엔대 수술비에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폭이 앞서 말씀드린 두 수술비에 비해 조금 좁기는 하지만 1호종 수술비는 같은 질병이라도 관열 수술이나 비관열 수술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반면에, 엔대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 코드를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관열 비관열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종류에 따라 보장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보험앵커가 아니죠. 실제 약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동맥, 심장 관열수술, 심장뇌 관열수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즉 24번, 25번, 26번은 심장과 관련된 관열수술인 건데, 절제, 절단이 일어나고 피를 보는 이런 관열수술은 1호종 수술비에서는 4호종으로 분류가 되어 더욱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89번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은 바로 아래에 보시면 89-1번에 뇌, 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3종 수술비의 가입 금액을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같은 심장 관련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관열적인 수술을 받으면 4종, 5종에서 받을 확률이 높지만 비관열 수술을 받았다면 3종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적으로 좀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적인 세 가지 수술비를 진짜 핵심 포인트만 쉽게 쏙쏙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수술비 특약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넣었냐에 따라서 누구는 용종 제거할 때마다 100만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용종 제거할 때마다 병원비 나온 거에 일부만 돌려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진짜 보험을 그냥 가성비 있게 들고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욕심도 많아
나서 보험료는 무조건 저렴해야 하는데 대신에 용종 같은 거를 떼더라도 무조건 보험금이 좀 나오고 큰 질병은 또 그거대로 돈이 똑바로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한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텔레파시가 지금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되는데요. 자, 뭐 설계안을 보진 않았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수술비를 다 준비하기는 돈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보험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고 싶으면서 근데 자잘자잘한 것들도 폭넓게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럼 그냥 다른 것들은 넣지 마시고요. 딱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플랜을 권장드립니다. 저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어느 정도 골고루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술을 이것저것 다 받아서 뭐 20번 이상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희박할 것 같잖아요. 물론 엔대 수술비 특약도 함께 넣으면 좋기는 하겠죠. 수술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저도 넣어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상생활에서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건강검진 할 때 뭐 대장이나 위에 용종 제거하는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유방의 무록, 난소 무록 제거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몇 번씩 반복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보험 앵커가 말한 것처럼 딱히 살면서 수술도 몇 번 안 받아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깔아넣기 시작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나는 정말 부담스럽다 라고 하신다면 딱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이트하고 가성비 있게 보험을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여기서 꼭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나는 도대체 무슨 수술비를 받을 수 있지?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 아니면 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싸해. 네, 증권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토록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만들었던 수술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 나만 알기에는 아깝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 정보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유익한 보험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앵커 채널에서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의 병력, 직업, 나이에 따라 추천 설계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 앵커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앵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신속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